네, 여러분,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 15주기 봉하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 당선자들 워크숍 오늘 1박 2일 아침까지 하고, 지금 이제 봉하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해 못하겠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와 비교해서 뭐가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이제 2년 만에 많은 것들이 후퇴해버렸고, 그때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환경은 최소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퇴보한 거죠.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봉하마을에 가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겠죠. 저도 심사가 꽤 복잡해요.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참 크지요. 이번 총선은 정말 언론 환경 정말로 최악이었고, 권력기관들의 사실상의 선거 개입 심각했습니다. 대통령도 선거에 중립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저는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언론에 대한 방통위,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왜곡 보도, 가짜 뉴스, 이걸 정부가 오히려 강요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게 처음이라고 하고, 그 과반도 그냥 과반이 아니라 압도적 과반을 이뤄냈는데, 이거는 저나 아니면 민주당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죠.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기대를, 책임을 부과해 줬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도 높은 자긍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장 선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시 또 실망감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항의도 여전하고, 이번 탈당 하신 분들 중에는 전과는 좀 다르게 수십 년간 어렵게 민주당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당 지역 조직에 고문급의 정말 40년 당원, 40년 민주당원 이런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죠. 아니, 어떤 후보가 좋고 나쁘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낼 걸로 생각한다. 다만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뜻이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런 거라고요. 저는 이게 합리적 이성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정서적 논쟁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수십 년 당원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과거에는 공천 당 총재 마음대로 했잖아요. 또 당이 민주적으로 당원들 의사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공천하고 했지 않습니까? 개파 나눠먹기 하고. 그럴 때도 탈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천도 당원들 손으로 직접 했고, 당원들의 참여와 역할 덕분에 대승을 이뤄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됐을까? 탈당은 이제 버리는 것 아닙니까? 포기,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이번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당원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과거에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도 견뎌오신 분들인데 이번엔 왜 이렇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 이유를 짐작컨대 기대와 애정이 커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기대. 전에는 민주당 차선이 아니라 덜 나쁜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잘해도 차선,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그러던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구나, 공천도 당원선으로 하는구나, 당원들이 참여하면 이렇게 선거 결과까지 바꿀 수 있구나, 이제 정말 당과 함께 당원으로서 세상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국민주권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막 기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신뢰. 정말 잘한다, 우리 당선자들 임기도 개시되지 않았는데 텐트 치고 치열하게 국민을 위해 싸우는구나, 확실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기대, 새로운 믿음, 신뢰, 새로운 애정, 이런 게 생겨났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 불신이 갑자기 생겨난 거죠. 그 때문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실망은, 사실은 이번 이 실망은 실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 말고 이성적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 여러분들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실망이 과도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몫이기도 하죠.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 선택, 판단이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 지도부의 몫이고 당선자들의 몫이고 또 우원식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세요. 유능하시고 국회의장이 되실 우원식 당선자의 몫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죠. 그게 좋든 나쁘든 좀 나쁜 쪽으로의 변화, 이게 위기죠. 그런데 위기는 기회를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는 게 제 신념인데, 저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반론이나 뭐 이런 것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출된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직접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지금 갈등을 겪는 극단적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가급적 직접 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중우 정치화 되지 않는 길을 당연히 찾아야 되고, 중우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당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되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의지, 뜻,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반영은 돼야 된다. 국정 운영에, 당 운영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그런데 이게 충돌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면 정당 운영에서는 원내 정당, 원내 당선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거고, 이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당원 중심 정당, 뭐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는 통신수단도 발달하고 지리적 한계도 많이 극복되고 또 국민들의 역량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럴 만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은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정당이 경쟁하는 소위 민주국가죠. 민주국가 중에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수백만,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당비, 자기가 경비를 부담해가면서 당 활동을 하는 그런 당은 공산당 뭐 이런 거 빼고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저는 촛불혁명으로 나타났던 우리 국민들의 민중적 DNA, 이런 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수백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촛불혁명 당시에 수백만이 집회 시위를 하면서, 보통은 외국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이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 소위 소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약탈하고 가게 부시고 물건 훔쳐가고 폭력 발생하고 길거리 다 쓰레기로 가득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위대합니다. 이 변화의 에너지, 역동적인 이 에너지를
억누를 게 아니라 저는 키워가야 되고 좀 더 질서정연하게 그 의사표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야 우리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내면 이게 아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민중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소수의 권력자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길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역시 깨어있는 국민들의 조직된 행동, 실천이죠. 제가 좀 전에 방송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를 쓰는 문안 작성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자꾸 썼다 고치고 지우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게 지금 차에서 막 열심히 써다가 지금 조금 전에 완성해서 올리고 방송을 예고된 것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뭐 탈당하는 당원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그런 거죠. 포기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당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 더 나은 세상은 나의 미래, 우리의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또는 우리 이웃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공익적인 거죠. 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 어쩌면 그 위대한 열망, 그 열망을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좀 실망스럽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해야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꿈을 버릴 겁니까?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일들이라면 쉽게 포기하겠지만 이건 모두를 위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포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적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되시고 그 아까운 돈 당비 내고 그러셨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 내서 거리로 나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설득했겠어요? 다 모두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포기하지 말면 좋겠어요. 대신 혼을 내십시오. 더 강하게 비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바꿔가야죠. 더불어민주당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옛날로 되돌아갈 거예요.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소수 몇몇이 모여서 그냥 또 나눠먹게 하고 국민들을 또는 나라 일보다는 사익을 더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당을 다시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야죠. 결국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대한민국을 민국답게, 국민의 나라답게, 민중의 나라답게, 사람의 나라답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 당원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 갖고 더 참여하자. 그래서 제가 당원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과 역할도 2배로 늘리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국민의 나라, 진정한 당원의 정당, 이렇게 돼야 당으로부터 선출되는 정치인, 국민이 선출하는 정치인들이 국민과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봉화마을에 거의 나와갔는데 우리 예정 도착 시간이 몇 시죠? 11시 46분. 46분. 네, 제가 지금 댓글을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번 사태라고 할까, 이번 사건도 정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란 면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탈당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수십 년대 당원들이 탈당을 하겠다, 실제 탈당하시고.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의미, 뭔가 근본적인 거, 현상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 여기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상으로 한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딘가에 조그만한 둔덕 같은 게 있어서 길을 가다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서히 움직여요.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대한 변화, 큰 무슨 괴물의 머리 위에 비늘 위에 앉아있는 그런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작은 변화 같은데 엄청난 변화의 한 부분. 그럴 때 그걸 딱 깨우치는 순간에 당혹스러워.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본질을 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캐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국회의원들에게서? 국회의원 숫자가 막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숫자만 많으면? 저는 아니라고. 물론 어느 정도 계기와 단서는 되겠지만 진짜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여론, 국민의
이뤄내시겠죠. 네, 그걸 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이것 이상으로 이겨야 되겠죠. 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는 그냥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개선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대선도 또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도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없는 이 무관심한 정치 집단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힘은 막강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언론, 무력, 돈, 조직 다 그들이 가지고 있죠. 그들이 우세입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힘은 결국 국민들에게만 있는데 그 국민들을 조직하게 하는 것,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되겠죠. 책임감을 느끼게 해 나가야 되겠죠. 자신감을 또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열패감을 없애야 됩니다. 그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 탈당할 게 아니라 이제 당원을 오히려 늘리고, 밖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강력하게 싸우는 거죠. 말을 해도 안에서, 비난을 해도 안에서. 떠나지 말고 고쳐야죠. 그런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손잡는다면 진짜 국민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참 한편으로 슬픈 날이기도 해요. 어제 신경림 시인이 운명하셨죠. 민중의 언어를 식구로 나타내시던 분이시죠. 어제 이제 신경림 시인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우리 당선자 중에 김준혁 당선자, 그러니까 수원에 당선되신 분이죠. 역사학자시고, 이분이 그 신경림 시인의 그 시를 한 수 읊어주셨습니다. 어제 분님토의 당선자들 11~13명씩 이렇게 팀 조를 짜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김준혁 당선자가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죠. 누구나 인간으로서 감성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힘이 세든 약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같은 인간인 거죠. 똑같이 느끼는 하나의 인격체, 사람입니다. 내일쯤 혹시 빈소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중과 함께 해온 신경림 시인, 여러분도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남았어요? 14분 정도 남았어요. 네. 바로 갈 거죠? 네. 원래 우리 예정된 약속 시간이 몇 시였죠? 12시입니다. 아, 12시인데 좀 일찍 도착하는 겁니까? 하차해서 좀 걸어가셔야 되죠. 아, 그러면 그 시간까지 좀 포함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계속 할까요? 끌까요? 55분까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구호 비서관이 55분까지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몇 분 됐더라? 시간이 표시가 안 되네. 지금 방송은 지금 30분 됐네.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방송 전파장애가 있는 모양인데 봉화마을에 거의 다 와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잠깐 했는데 오늘 아까 그거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연금개혁 관련된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이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는 막상 하려니까 또 안 하려고 해요. 혹시 가만있어 봐. 이구 비서관 연금개혁 관련된 우리 김남준 실장 혹시 뭐 온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미리 먹었습니다. 연금개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처럼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으면 곧 연금이 고갈돼서 미래 세대들은 연금을 부담금만 내고 연금 아예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곧 개혁을 하자. 근데 개혁의 핵심은 그거죠. 연금 부담금을 더 많이 내고 결국은 받는 금액을 좀 줄이고 늦추거나 아니면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내기는 싫고 못 받는 건 또 더 싫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표가 좀 떨어지는 의제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윤석열 정권이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본 결과로는 연금 보험료, 연금 납부금을 소득의 13%까지 내고 50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소득의 50% 정도를 보장해 주자 연금으로. 여기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면
올리는 거 싫어하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연금 수급액을 좀 줄이고 50%까지 하지 말고 43%까지만 하자. 그 연금보험료는 13%까지만 올리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그럼 50%가 안 되면 45%는 어떠냐, 아니면 44%는 어떠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차이. 나머지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걸 타결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음 국회로 넘길 게 아니라 이미 상당 정도 진척이 됐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입장문을 준비를 했군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저도 공식 입장을 이제 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입장문 초안이 와서 지금 잠깐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당도 거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여당이 원래 정부 측 입장으로 낸 게 연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 라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진짜, 그러니까 나 멋있게 잘한다, 봐라 연금개혁 시도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안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우리가 50% 주장했는데 45%까지 낮추겠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번 국회 안에서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진표 의장께서도 의지가 높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 연금개혁 라고 지금 입장을 낼 겁니다.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현 정부 여당은 좋은 말은 다 해요. 근데 막상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이번에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국정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노후 미래가 달린 건데, 다음 세대의 인생이 달린 건데, 이렇게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연금보험, 연금개혁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꼭 요청드립니다.
이제 봉화마을 입구에 도착했네요. 백타이 내고 자, 바깥 풍경을 제가 선크림 좀 바르고 넥타이 매는 사이에 바깥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봉화마을 입구에 논 풍경을 좀 보여드리시죠. 천천히 가세요. 시간이 좀 남죠? 네, 여유 있습니다. 넥타이 비틀어지지 않았나? 네, 괜찮습니다. 음소거 다시 켜놨습니다. 됐고. 예, 다시 켜놨습니다. 켜놓은 거예요? 예.
봉화마을. 가시죠 이제. 천천히 갑시다. 가서 조금만 좀 걸어 들어가. 화장실 좀 가야 돼서. 그 이호비서관 우리 내리면 우리 들어갈 때까지 요거 좀 같이 켜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고시 공부하던 토굴이 저기 있네. 네? 마옥당. 마옥당. 차를 세우실 거면 버스 뒤에다 세워주세요. 세워서 걸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백승희 교수님 역할시사 방송 같이. 방송, 이거 방송 같이 했잖아요. 안녕하시죠. 학생들 올라가시면서 원합니다. 다음 대통령 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들었어요. 대표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라. 아이고. 왼쪽으로 사진 한.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노? 반갑습니다.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대표님 셀카로 들어가세요. 네, 셀카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 이분이 저희한테 시키셔가지고. 찍을래요? 감사합니다. 담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희 사진 찍으실 거면 셀카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 네, 찍으시면 찍어주시면 되세요. 화이팅!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가시면. 안 되겠다. 앞쪽으로 들어오세요. 앞쪽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앞쪽으로 들어오세요. 나도 뽑았습니다. 저기 뭐야? 네네. 수한번 하고 싶어. 경호. 오,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옷이 오래. 감사합니다. 라바. 한 번만 옆에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셀카 모드 해주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이동하셔도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버스 지나간다, 버스. 앞으로 가주세요. 뒤로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선구제 후 부상입니까? 멋지십니다. 대표님 화이팅! 우유빛깔 이재명! 우유빛깔 이재명! 사랑해서 사랑해 이재명! 대표님 I love you! 대표님 I love you! 사랑해요! 대표님 I love you! 사랑해요 이재명! 우유빛깔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 우유빛깔 이재명! I love you! 영상 들어가보세요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전달해주세요. 전달해주세요. 이게 주면서 삶을 안 돼요. 전달해드릴게요. 뒤로 들어가시면 맞지? 비서. 아니.